현재 서울 집값이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거의 광기가 얼어 있다 이 정도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대선에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것이 지표니까. 라며 그런데 이것을 수요, 시장이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아울러 이제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추자 그런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공급을 당장 단기간 내에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규제 정책을 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요. 그 예전 기존 정권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지난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시행했던 것들을 뒤집는 방향에서부터 조금씩 규제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대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섣불리 이게 강하게 규제를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런 정책들을 조금씩 다시 뒤집는 방향부터 서서히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뒤집힌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먼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요, 2009년 도입한 이후에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주택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45%로 낮췄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도 차등으로 적용했습니다.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이렇게 2022년부터 1주택에 한해서 공정가액 시장 비율을 이렇게 좀 낮춰서 적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2025년 올해도 동일합니다. 즉 올해까지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선에 당선되고 난다면 내년에 2026년부터는 이 1주택자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45%가 아닌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고가주택에 대해서 아무리 1주택자라도 그리고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런 쪽에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45%가 아닌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적용한다고 해도 상당한 세수를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간접적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좀 줄이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일시적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해졌어요. 이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이 유예된 것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중과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 대출 LTV를 약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3월부터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도 LTV 30%가 허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 지역이랑 조정 지역은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불가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일시적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만 50%가 가능했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부정을 한다면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LTV가 허용되지 않는, 즉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기존에 대부분 1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총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1주택자도 LTV 비율 자체를 줄이거나 또는 고가주택 상급지를 타겟팅해서 예전처럼 금액 구간별로 LTV 비율을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대출 총량이 줄어들어서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를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방 부동산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만 취득세 중과를 남겨두는 거죠. 다섯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가 되는데요. 2023년 1월 5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남았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마포구, 성동구나 과천, 분당 이런 동네를 다시 타겟팅을 잡을 수가 있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요. 먼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양도세가 중과되죠. 2주택자일 경우는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일 경우는 30%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됩니다. 현재는 2026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 완화가 되어 있으므로 조정지역이어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만약 그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으므로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팔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3주택 이상이라면은 종부세를 중과 맞게 되겠죠. 팔지도 못하고 종부세는 엄청 내야 되고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2주택도 종부세가 중과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2주택까지는 괜찮고 3주택 이상부터 종부세를 중과하게 된 거죠. 그러면 기존 정권의 정책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다시 2주택부터 종부세를 중과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도 조정 지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자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거나 아니면 재산가액 기준으로 굉장히 고가주택, 이게 그 총액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구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조정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간이 이렇게 좀 높아지고 또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다면요. 내년 초, 2026년 초에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여부가 연초에 많이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쯤이면 그 향방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남 3구와 용산구보다는 이쪽에서는 이미 1주택자 포지션으로 많이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쪽 동네보다는 최근에 집값이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과열되어서 새롭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예를 들자면은 상상에 따르자면 뭐 마포구나 성동구나 과천 이런 곳이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좀 주춤해지거나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하면 다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가지려고 하지 굳이 그 뒤에 2급지를 보유하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요. 현재는 매물이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파는 게 있어야 사람이 살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규제가 나온다면 실거주자분들께서는 2026년 초에 좀 시장을 주시해서 기회를 잡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